예, 31번. 동기기 병렬 운전할 때 순환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나죠.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거고 여러 번 나온 거. 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원래 이 조건은 한 가지가 그랬죠. 뭐? 절대로 순환 전류가 흘러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순환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두 발전기에 전압차가 있어야 되죠. 그 전이차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발전기 전이차가 없어야 된다. 이러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열이라고. 자, 그래서 간략하게 회로를 그리면 여기 발전기 G1이 있고 병렬로 G2가 이렇게 있더라. 자, 이쪽으로 부하 전류가 가겠죠. 여기 발전기 유기 기전력에 의해서 I1, I2 이렇게 부하로 갈 겁니다. 근데 이 G1과 G2 사이에 전이차가 생기더라. 그러면 이렇게 순환 전류가 흐를 것이더라. 전류는 출열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 출열이 발전기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출력을 떨어뜨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 나열해보면, 자, 기전력 E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G1과 G2에. 만약에 다르면 무효의 순환 전류가 생기더라. 그죠? 자, 두 번째로 이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한다. 이 위상이 다르면 이번에는 유효한 순환 전류가 생긴다. 자, 이때 유효 순환 전류를 동기화 전류라고 합니다. 이 동기화 전류는 유효라는 말이 붙죠. 그 말은 유효한 거다. 자, 이 전류에서 이 발전기와 이 발전기의 회전력 차이에 따른 기전력을 보존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뭐 그런 거더라. 자, 세 번째로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 주파수가 다르면 이 유효 전류, 동기화 전류가 생긴데 얘가 교대로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교대로 생기면 뭐? 난조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난조 방지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 제동, 권선이라고 하는 것들. 그죠? 정리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로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한다. 그 파형이 다르면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가 생겨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다섯 번째로 기전력의 상회전 방향. 한 놈은 오른쪽으로 돌고 한 놈은 왼쪽으로 돌더라. 그러면 전압차가 급격히 커집니다. 자, 그래 되면 이게 다르면 과대 돌립 전류가 생겨서 발전기가 소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조건들. 자, 말씀드린 대로 보기 나에 기전력 위상이 다른 경우더라. 이렇게 되죠. 문제 32번으로 넘어갑니다. 반도체 정유 소자로 사용할 수 없는 건 나의 비스무트입니다. 얘는 뭐 재배기랄지 열정 효과 이런 데 쓰는 거죠. 가의 게르마늄, 다의 실리콘, 라의 산화구리, CuO 이런 것들이 반도체 역할을 하게 되겠죠. 답은 나번. 33번. 조금 내용이 있는 얘기입니다. 자, 단상 동그라미입니다. 100V인 전파 동그라미입니다. 전파. 사이리스터 정유 회로에서 부하가 큰 인덕턴스 L 부하인 경우 중요합니다. 얘가 유도 부하지요. 유도성이니까. 유도 부하. 인 경우 점호각 60도, 알파가 60도더라. 점호각. 일단 줄 건 없습니다. 이때의 정유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우리가 기존에 앞서서 정유 회로에 대해서 뭐 단상, 반파, 전파, 삼상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때는 무유도 부하인 저항 부하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항 부하만. 유도 부하일 때는 약간 양상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 무유도인 저항이지만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유도 부한지 무유도 부한지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무유도 부합니다. 저항 부하로 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정유 회로를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단상의 반파 정유 회로. 자, 회로를 그리면 자, 변압기 단상이라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때까지 여기까지는 AC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이 전압을 저는 VAC라고 하렵니다. 어떤 데는 E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단상 반파 정유는 사이리스트든 다이오드든 한쪽에만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부하를 붙인다. 그럼 여기는 직류가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저는 E, D라고 했습니다. 자, 점호각이라는 게 있으면 알파라는 거 이렇게 기호를 붙입니다. 몇 도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방향은 교류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여기는 교류니까 여기를 거쳐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얘는 이 방향으로만 통전합니다. 이쪽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부분만 통전하고 반대로 마이너스 거꾸로는 이쪽으로는 통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만 통전하고 여기 통전 안 하고 이 부분만 통전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직류, 정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자, 얘를 원래는 적분의 식을 써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E, D, 알파는 2파이의 루트 2 VAC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빼기 이 A 전압가가 얘 생략한다고 그랬죠. 생략. 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 알파를 제로, 이 코사인 세타에다가 제로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파이에 루트 2 VAC 이렇게 돼서 이 부분만 계산기를 두드리면 0.45 VAC가 나옵니다. 앞서서 외웠죠. 이때의 이 식은 저항 부하인 무유도 부하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말 없으면 이해 말하는 거고. 그래서 0.45에 이 부분 전압을 곱하면 이 직류의 전압이 나오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그죠? 그죠? 자, 두 번째로 단상의 전파 정유. 자, 이 회로도는 이렇게 됩니다. 단상이라서 이렇게 되고 단상 전파가 되려고 하면 이 가운데 선이 따라옵니다. 중성선 N선이. 그죠? 그리고 여기에 사이리스트, 사이리스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부하를 걸면 여기에 나오는 ED, 알파가 되겠죠. 자, 이때 여기에 방향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여기에 방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얘 이 방향으로 돕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통전이 되죠. 근데 같은 시간에 얘 쪽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통전합니다. 그럼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죠. 얘는 마이너스로 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파형은 그리고 이 부분의 파형은 자, 얘는 플러스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위에서 출발하지만 얘는 마이너스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밑으로부터 온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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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이때 통전되는 건 이 방향 가지고 얘 통전합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 얘는 거꾸로 오죠.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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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얘는 통전이 안 되죠. 거꾸로기 때문에. 그 다음 되면 얘는 이쪽으로는 안 가고 얘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갑니다. 그래서 이 파형은 여기에 통전 안 되고 여기에만 됩니다. 얘는 위에, 얘도 위에. 그래서 합하면 이 두 개의 파형을 합하면 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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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으니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 부분만 쓰니 반파, 얘는 두 개가 합해져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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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전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자, 이때
무유도 부하일 때는 이 식이 똑같습니다. 2를 곱하면 되니까. 무유도일 때는 ED가 0.9 VAC가 됩니다. R 부하일 때. 근데 유도 부하 L 부하일 때는 ED 그리고 점호가 있으면 알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파이에 2루트 2 이쪽 파이에 2루트 2 거기에 VAC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사인 알파 볼트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유도 부하일 때. 그렇게 많이는 출제 안 됩니다. 주로 무유도 부하가 잘 나와서 0.45 반파, 0.9 전파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가끔 무유도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풀이를 하면 VAC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00V라고 했죠. 100V. 단상 100V니까 여기가 VAC다. 100V. 그리고 점호각은 60도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약 45V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라번이죠. 그죠? 라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전체적인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온다. 무유도가 더 많이 나온다. 유도보다는. 자, 그 다음에 문제 34번. 얘는 앞에 있는 것도 참고해야 되겠네요. 자, 더 나아가서 변압기 철심에는 철선을 작게 하기 위하여 철이 몇 프로인 강판을 사용하느냐. 답 보고 외워야죠. 뭐. 라번이 될 겁니다. 그죠? 앞서서 문제 풀이 했었죠. 철선, 그 다음에 부하선, 표유 부하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철선, 히스테리시스 선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 강판 쓴다고 했습니다. 그때 철이 이 정도의 비율로 들어간다 정도 하시면 되겠네. 문제 35번.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전류에 의해 발생한 기자력, 자기력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정의죠. 전기자 반작용 정의. 그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 답이 라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게. 자,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전기자 반작용. 자, 얘는 직류일 때와 교류일 때가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이런 거죠. 계자, 그죠? NS. 그 다음에 전기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 뭐 정류자 있고 그 다음에 브러시 있었고 주요 구조에. 자, 계자 작계가 이렇게 오죠. 이렇게 있는데 발전을 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네. 뭐 전기자 전류 IA. 그러면 이 전류를 보면 직선도체 얘가 전류고 얘가 자기입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겼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합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교차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청색의 자기력선과 붉은색의 자기력선이. 자, 그러므로 해서 무슨 역할이 벌어지냐 하면 이 공극에 이 부분에 얘 전기자 전류가 없으면 이렇게 직선형의 붉은색의 자기력선이 있는데 전기자 전류가 있으면 얘가 왜곡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게 전기자 전류 없을 때요 가운데를 전기적 중성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뀐다. 어떻게? 요렇게. 만약에 회전 방향이 이 방향이면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렇게 축이 휘어지고 모타이면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자개 분포가 이렇게 평형으로 됐던 게 이렇게 왜곡된다 이거죠. 이게 전기자 반작용이더라. 자, 아까 정의도 문제에 있지만 얘의 원인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계자 자속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왜곡시킨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극에
이 부분이 공급입니다. 이 부분에 자속 혹은 자계 분포를 변화시키는 게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자, 이러한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처럼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합니다. 그죠?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을 하게 되죠.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모터는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축이 형성되더라. 자, 그리고 파이가 변화되죠. 그죠? 그래서 E는 우리가 발전기 직류면 K 파이 N이었습니다. 파이가 바뀌기 때문에 기전력이 불균형해집니다. 만약에 모터로 따지면 T는 K 파이 IA였죠. 토크 자체도 또 바뀝니다. 이러한 영향이 있더라. 그래서 대책, 보상권선, 그리고 보급, 얘는 정유가 주 목적인데 하다 보니 전기자 반작용도 줄이더라 이거겠죠. 아니면 중성축을 아예 이동을 하세요 이런 거겠죠. 앞서 얘기했지만 그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 36번 넘어갑니다. 두 대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나 보시면 기전력에 위상차가 있을 때, 그죠? 문제 31번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나왔던 거 또 나온 거네. 자꾸 하시면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 기능사 쉽다고 하지만 합격률 그렇게 안 높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자, 문제 37번 넘어갑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전부하 속도가 1500이더라. 속도 변동률이 3%다. 무부하 회전 속도는 얼마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속도 변동률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 자, 속도 변동률 입실론이라는 기호로 씁니다. 자, 얘는 전부하 속도에 대한 무부하 속도와 전부하 속도의 차이의 백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얘가 전부하 속도, 전부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모터가 있고 여기에 기계가 붙죠. 이 기계가 완전히 전체 100% 다 붙어 있을 때, 얘는 무부하 속도, 얘는 기계가 없을 때, 그죠? 그 차이의 비를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더라 이런 거죠. 그죠? 자, 지금은 무부하 속도인 N0를 구하려 했죠. 그래서 풀이를 하면 넘깁니다. 입실론 N은 N0 빼기 N. 100도 넘어가야 되겠네. 100은 곱하기 넘어가서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N0 구하는 거죠. N0가 남기고 N 넘기면 100에 입실론 N 후에 더하기 N. N으로 묶읍시다. 100분의 입실론 더하기 1. 끝났네요. 전부하 속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전부하 속도가 1500 rpm. 그 다음에 속도 변동률이 3%이더라. 이렇게 끝났죠. 계산기 두들기면 1545 나옵니다. 1545 rp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다 번이 되겠네. 그죠?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38번 넘어갑니다. 점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자, 삼상 유도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는 암기입니다. 암기. 자, 우리는 슬립이란 개념을 배웠죠. 어떻게? 자, 삼상의 유도 전동기는 RST가 이렇게 들어가는 고정자가 있죠. 거기에 회전자, 유도받아서 돌더라. 얘가 회전자입니다. 회전자.
자, RST에 의해서 삼상의 회전 자개가 있죠. 그래서 회전 자개를 동기 속도인 NS라고 그랬다. NS가 이만큼 돌아갈 때 얘는 유도 손실 때문에 늦게 갑니다. 그게 슬립이죠. 실제의 속도는 이렇게 요만큼밖에 못 갑니다. 이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차이가 슬립입니다. 슬립. 그죠? 슬립S는 동기 속도에 대한 동기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를 얘기하는 거죠. 얘를 슬립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이때 조사를 해보니 유도 전동기 이는 회전작의 속도가 동기 속도가 회전자 속도보다 크더라. 그래서 슬립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지금 문제가 이거죠. 유도 전동기일 때 유도 발전기일 때 유도 발전기일 때는 NS보다 N이 큽니다. 발전해서 NS 만드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 슬립의 범위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제동기는 멈춰야 되겠죠. 걔의 속도는 마이너스 N이 됩니다. 그러면 슬립은 이렇게 되더라.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뭐 외워두시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 물어보는 거죠. 유도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 가가 되시겠네. 그죠? 그런 말. 자, 그 다음에 39번. 단상 전파 정유회로서 아까 33번 나왔던 겁니다. 직류 전압의 평균값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단 E는 교류 전압의 실효값이다. 저는 VAC 쓰는 얘는 E 썼다 이 말입니다. 단상의 전파지요. 얘 유도니 무유도니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무유도더라. 무유도일 때 ED는 0.9의 VAC죠. 얘는 얘를 E를 쓰라고 그랬고.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되실 겁니다. 그죠? 아까 했던 거. 문제 40번 넘어갑니다. 직류 발전기 전기자 구성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앞서 했네. 근데 전기자의 구성이니까 전기자 나와보면 건선과 전기자 철심으로 되어 있죠. 자, 계자 전기자 얘 뭐 선만 있습니까? 여기 철심의 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 철심과 전기자 권선으로 되어 있어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